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한 국정 테러 세력입니다. 민노총은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격치도록 놔둔 내란 숙주 세력입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하셨죠. 홍익표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네,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예. 좀 전에 제가 먼저 그래픽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요. 3월 월요일이죠. 당장 내일입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있고요. 이틀 뒤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선고. 그리고 빠르면요. 일각에서는 얘기하는 게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요. 이 세 개의 재판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당장 내일 한덕수 총리 헌재 선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보면요. 한 총리 선고가 윤 대통령하고 뭐 같은 날 선고가 이루어질 거다. 아니면 윤 대통령 그 다음에 이루어질 거다 이랬는데 더 빨라졌어요. 왜 이렇게 빨라진 것 같습니까? 저도 그랬고 저희 당도 한덕수 군한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결정을 빨리 해달라고 계속 요청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지가 않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 한덕수 군한대행이 군한대행으로서 뭐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어떤 헌법상 의무를 저버렸다, 무슨 내란에 공모했다 이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두 가지 쟁점인데 지금 이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 헌법재판소의 이 결정 준용 내를 보면은 권한대행은 그 대행하는 그 권한에 주도하는 의결 정수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주석서에 있었는데 국회에서는 이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께서 이것을 국무총리에 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대행 국무총리인데 그래서 의결 정족수가 맞느냐 맞지 않느냐 200석이냐 151석이냐 또 이걸로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시간이 이게 무슨 금방 하루 이틀 돼 마칠 그럴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쟁점도 많고 또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빨리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 특히나 우리가 지금 외교, 안보, 통상 문제 전 분야에서 지금 큰 전례없던 시련을 맞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국제적인 외교라든가 통상 또 총리를 두 번씩이나 역임하시기 때문에 그 국정 경험을 비춰보더라도 또 더구나 우리가 볼 때는 정족수에 맞지 않게 어기란 것이다. 이것은 헌법상 헌법재판소에 어떤 주석에 이미 나와 있는 사안을 국회의장이 이 고의를 무시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그 대통령 탄핵 재판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또 무엇보다 이 국정 공백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일 쟁점이 많았으면은 공개 변론을 여러 차례 했을 텐데 한 번 하고 끝났거든요. 빨리빨리 결정했어야 옳았고 너무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뭐 당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먼저 접수도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의 어떤 우선순위를 봐도 대통령 탄핵을 우선으로 다루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했고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해왔습니다만 다만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대통령 탄핵과 관련된 그 최종적인 결론 과정이 조금 더 그 지연되면서 이 아까 우리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그 탄핵 그 심판 여부는 그렇게 복잡한 사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론도 1회로 끝났고 내용이 단순했기 때문에 심리 내용에 따라서 판결도 좀 빨리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국정 안정 등을 위해서 권한대행의 문제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결론 자체는 저는 최 의원님하고 좀 생각은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기각 가능성은 높다고 보입니다. 기각될 거다. 예. 왜냐하면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관되게 그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네. 본인이 그것을 말리려고 했고 자기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검찰의 수사 자료를 국회가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그 비상계엄 또는 내란행위 가담 여부를 밝히기에는 자료가 좀 부족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뭐 어떤 그 부적절한 행위나 문제점은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직을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면서 기각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저는 생각이 다른 거는 만약에 150석이 맞냐 200석이 맞냐면 이건 이제 기각이 아니라 각하거든요. 그렇죠. 아예 뒤에 걸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지금까지 그 법원이나 또는 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국회에서의 어떤 그 절차적 과정은 국회의 그 결정을 존중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에서 이미 표결을 거쳤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 운영위에서 그 촉구 결의안까지 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결정에 대한 것은 국회가 판단할 몫이기 때문에 150석이 틀렸다. 200석이 맞다 이런 판단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가 결정할 몫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다만 본안에 가서는 기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이거네요. 인용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것 같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각. 예. 홍 의원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최 의원께서는 아예 각하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자, 저희가요. 네네. 법조 그 기자들을 통해서 한번 예측을 한번 해봤어요. 만약 인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기각되는 경우, 각하되는 경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법조계 전망인데요. 이게 보면은 인용 같은 경우는 내란, 공모도 또는 탄핵 사유로 인정이 된다. 기각되는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될 만큼 중대성이 높지 않다. 각하는 아예 의결 종족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 같다 하는데 어쨌든 인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게 이제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 선고가요. 중요한 게 이제 아마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 헌재 선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상당히 중요한 가담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제